여보게 젊은이들 차 한잔 하듯 편안하게 오늘은 내 주변에서 오래 지켜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네. 요즘 이런 고민 하지 않나? 서울은 토허제로 묶여서 끝났다. 차라리 동탄, 남양주 같은 데가 기회 아닌가? 규제도 없고 신축도 많고 가격도 저렴한데? 맞는 말처럼 들리지. 할배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 있네. 그런데 말이야, 지금부터 두 사람의 앞날을 함께 들여다보면 자네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네. 한 사람은 토허제로 묶인 서울 핵심지를 샀고, 한 사람은 규제 없는 수도권 신도시를 샀지. 둘 다 똑같이 열심히 살 사람들이네. 하지만 5년 후, 10년 후, 그들의 미래는 생각보다 미묘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되네. 오늘 두 사람의 예상되는 미래를 그려보겠네? 2025년 봄이었네. 두 사람 모두 38세 회사원이었지. 민수는 대기업 기획팀 차장으로 연봉 8,500만 원, 결혼 5년째 아이 둘, 전세 4억 원에 거주 중이었고 모아둔 돈은 2억 5천만 원, 직장은 여의도였네. 준호는 IT 대기업 개발팀 차장으로 연봉 9천만 원, 결혼 6년째 아이 둘, 전세 3억 5천만 원에 거주 중이었고 모아둔 돈은 2억 5천만 원, 직장은 판교였지. 둘 다 비슷한 조건이었네. 첫 집 마련이 절실했지. 다만 선택이 갈렸네. 민수는 서울 마포구 재건축 지역을 봤네? 중개사가 말했지. 손님, 여기 토허제 구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받으려면 소득 증빙하고 실거주 계획서 내야 하고 전매는 당연히 안 되고요. 대출도 LTV 40%밖에 안 나와요. 민수의 아내가 불안해했네. 여보, 이거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동탄이나 남양주 보면 신축의 규제도 없던데 거기가 훨씬 편하지 않아? 민수도 고민했지. 하지만 회사 부장님이 이런 말을 했네. 토허제 걸린 곳은 이유가 있어. 정부가 괜히 규제 거는 게 아니야. 불편해도 서울 중심지가 답이야. 결국 민수는 서울 마포 토허제 구역 재건축 예정 32평을 10억 원에 샀네. 자기 돈 2억 5천만 원, 대출 4억 원, LTV 40%, 부모님 지원 3억 5천만 원이었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서류 준비 1개월, 실거주 의무 2년, 전매 절대 불가, 재건축까지 낡은 집을 감수해야 했네. 민수는 생각했네. 불편하고 비싸지만 그래도 여의도 출퇴근 30분이고 서울 한복판이잖아. 준호는 달랐네. 동탄 투신도시 신축을 봤지. 중개사가 자신 있게 말했네. 손님, 여기 완전 좋습니다. 토허제? 그런 거 없어요. 대출 LTV 70% 나오고 전매도 자유롭고 GTX도 들어온대요. 무엇보다 신축이잖아요. 준호의 아내가 좋아했네. 여보, 여기 완전 좋은데? 서울보다 평수도 10평 크고 가격은 3억이나 싸고 학군도 괜찮다던데? 준호도 확신했지. 서울은 너무 묶여 있어. 토호제 때문에 못 오르는 거야. 여기가 훨씬 합리적이야. 판교 출퇴근도 40분이면 돼. 결국 준호는 동탄 투신도시 신축 브랜드 아파트 42평을 7억 원에 샀네. 자기 돈 2억 5천만 원, 대출 4억 5천만 원, LTV 70%, 규제 전혀 없음, 전매 자유, 깨끗한 신축, 대출 이자 부담 월 180만 원이었지. 준호는 생각했네. 똑같이 2억 5천만 원 들어가는데 나는 42평 신축이고 민수는 32평 재건축이야. 누가 봐도 내가 이득이지. 2025년 말 민수는 토허제 허가를 받고 이사했네. 서류 준비하느라 한 달 반 걸렸지. 집은 1995년산이라 낡았네. 엘리베이터도 작고 주차도 불편했지. 아내는 매일 불평했네. 여보, 신축 사는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러워. 우리는 언제까지 이 낡은 집에 살아야 해? 준호는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네. 깨끗하고 넓고 시설도 최고였지. 아내가 SNS에 사진 올렸네. 우리 새 집. 이를 동탄 신축. 42평. 이를 행복. 2026년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네.
민수의 서울 마포집은 10억에서 10억 5천만 원이 됐네. 재건축 추진위가 구성됐다는 소식이 들렸지. 하지만 민수는 팔 수도 없었네. 토허제에 묶여 있었으니까. 준호의 동탄집은 7억에서 7억 8천만 원이 됐네. 주변에 또 신규 분양이 발표됐지. 준호가 민수한테 문자를 보냈네. 형, 나 지금 8천만 원 올랐어. 전매도 자유로워서 팔 수도 있고. 형은 토허제 때문에 갇혀 있잖아. 조금 답답하지 않아? 민수는 속으로 흔들렸지. 내가 너무 보수적인 건가? 준호는 신축의 평수도 크고 2027년 금리가 조금 내려가기 시작했네. 민수의 서울집은 10억 5천만 원에서 11억 5천만 원이 됐네.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 전세 수요도 여전했지. 전세 7억 원이었네. 준호의 동탄집은 7억 8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으로 떨어졌네. 또 신규 분양이 나왔고 이번엔 미분양도 좀 생겼지. 준호는 당황했네. 잠깐만, 왜 떨어지지? 분양이 계속 나오니까 중고가 안 팔리네. 2028년 민수는 실거주 2년을 채웠네. 재건축 본격 추진, 관리 처분인가 준비 중이었지. 집값은 12억 5천만 원, 전세는 8억 원이었네. 준호의 집은 7억 원으로 원점으로 돌아왔네. 주변 신규 분양이 또 나왔고 이번엔 분양가가 더 싸게 나왔지. 전세가 안 나가서 월세로 전환했네. 2028년 가을 민수와 준호가 만났네. 준호가 먼저 말했지. 형, 솔직히 좀 억울해. 처음에는 나도 올랐거든. 근데 지금은 원점이야. 신규 분양이 계속 나오니까 중고는 경쟁이 안 돼. 전매는 자유로운데 정작 살 사람은 신축 가더라고. 동탄이 나쁜 곳은 아닌데 문제는 계속 생긴다는 거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네. 나도 토허제 때문에 진짜 답답했었어. 허가 받을 때도 짜증났고 낡은 집 살면서도 스트레스였고 근데 돌이켜보니까 토허제가 걸린다는 건 더 이상 안 만든다는 신호였던 것 같아. 서울 중심지는 재건축 아니면 공급이 없으니까 중고가 계속 올라가더라고. 준호는 그제야 깨달았네. 토허제가 문제가 아니라 중심이냐 외곽이냐가 문제였구나. 나는 자유와 신축을 샀는데 형은 중심과 희소성을 산 거네. 여보게 젊은이들, 이 지점이 바로 부자와 중산층을 가르는 갈래길이네. 민수는 이렇게 생각했지. 불편하고 낡아도 중심은 중심이다. 준호는 이렇게 생각했네. 신축이고 넓고 규제 없으면 그게 합리적이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네. 토허제는 공급 제한 신호다. 토허제가 걸린다는 건 두 가지 뜻이네. 첫째, 사람이 계속 몰리는 중심지. 둘째, 더 이상 새로 안 만드는 곳. 반대로 토허제가 없다는 건 첫째, 아직 공급 여력이 있는 곳. 둘째, 신규 분양과 계속 경쟁해야 하는 곳이네. 민수는 희소성을 산 사람이었고 준호는 편의성을 산 사람이었네. 둘 다 틀리지 않았지. 다만 시간이 증명하는 방향이 다를 뿐이네. 2030년 민수는 만 43세가 됐네. 서울 마포 재건축 조합원으로 관리 처분인가 완료. 기존 집 철거 예정이었지. 분담금 3억 원 예상, 신축 후 45평 예상, 완공 후 시세 22억 원 예상, 현재 평가액 14억 원, 전세 수요 여전했고 임대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네. 자산 증가 예상은 약 4억 원이었지. 준호도 만 43세가 됐네. 동탄집 5년 보유, 집값은 7억에서 7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됐지. 주변 신규 분양 계속 출시, GTX 개통했지만 집값 반응은 미미했네. 전세 수요 감소, 월세 전환, 월세 관리 부담의 공실 위험도 있었고 판교 출퇴근은 여전히 40분이었지. 자산 증가 예상은 약 5천만 원이었네. 차이는 약 3억 5천만 원. 겉으로 보면 준호도 나쁘진 않지? 하지만 여기서부터 격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네. 2035년 민수는 만 48세가 됐네. 재건축 완공, 새 아파트 45평 입주, 시세 22억 원 예상이었지. 분담금 3억 원은 추가 대출로 해결, 총 대출 7억 원,
전세 13억 원 예상, 여의도 출퇴근 여전히 30분이었네. 자녀는 서울 학군에서 고등학교 진학, 민수는 부장 승진으로 연봉 1억 5천만 원, 순자산 예상은 약 15억 원이었지. 준호도 만 48세가 됐네. 동탄집 10년 보유, 집값 7억에서 8억 5천만 원 예상. GTX 효과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미미했네. 여전히 신규 분양 나오는 중, 전세 4억 5천만 원으로 하락. 자녀 교육 때문에 서울 학원 보내느라 왕복 2시간이었지. 준호는 수석 승진으로 연봉 1억 3만 1천만 원. 서울 이사 고민 중이지만 집값 차이에 망설이고 있었네. 순자산 예상은 약 5억 원이었지. 차이는 약 10억 원. 준호는 이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네. 동탄이 나쁜 곳은 아닌데 그냥 서울이랑은 급이 다르네. 여보게, 젊은이들. 할배가 이 두 사람을 지켜보면서 확실히 보이는 게 있네. 부동산은 신축 싸움이 아니라 중심 싸움이네. 민수는 이걸 알았네. 토허제가 걸렸다는 건 더 이상 안 만든다는 뜻이다. 준호는 이걸 몰랐지. 신축이 계속 나와도 나는 먼저 샀으니까 괜찮다. 하지만 신축이 계속 나오는 곳에서 중고는 영원한 2등이네. 시장은 중심 싸움이고 희소성 싸움이고 공급 싸움이네. 서울 토허제 지역은 공급이 막혔고 재건축 왜 없음. 수요는 계속 있었고 중고가 신축보다 귀해질 것으로 예상되네. 동탄 같은 수도권 신도시는 공급이 계속 나왔고 수요도 있지만 제한적이고 중고는 신축과 계속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지. 자, 이제 자네 차례네. 자네는 지금 민수와 준호 중 누구의 길을 걸을 건가? 만약 자네가 신축이 좋고 규제 없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한다면 할배는 말리지 않겠네. 다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네. 그 지역에 10년 후에도 신규 분양 안 나올 자신 있나? 대부분은 모르지. 동탄, 남양주, 구리 모두 아직 개발 여력이 많이 남아있네. 그렇다면 민수처럼 가는 게 답이네. 토어제 서울은 이런 사람을 위한 선택이네. 낡은 집 감수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가치를 아는 사람, 재건축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불편함보다 희소성을 택하는 사람이지. 반대로 비토허제 수도권은 이런 사람을 위한 선택이네. 신축 쾌적함이 중요한 사람, 출퇴근 시간 좀 더 걸려도 괜찮은 사람, 대출 여력 넉넉하게 쓰고 싶은 사람, 단기적 편의성을 택하는 사람이지. 자네가 후자라면 수도권 신도시 가도 되네. 하지만 10년, 20년 뒤를 생각한다면 할배는 이렇게 말하겠네. 토허제가 불편한 이유는 그만큼 더 이상 안 만들기 때문이다. 여보게, 젊은이들. 할배가 이 두 사람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네? 투자는 신축 싸움이 아니라 중심 싸움이네. 민수는 낡았지만 중심을 샀고, 준호는 깨끗했지만 외곽을 샀네. 결과는 시간이 증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할배는 이미 방향을 보고 있네. 토허제가 불편한 건 맞네. 서류도 복잡하고 전매도 안 되고. 하지만 그게 공급 제한 신호라는 것도 맞네. 신축이 편한 것도 맞네. 깨끗하고 넓고 대출도 잘 나오고. 하지만 그만큼 계속 경쟁해야 하는 것도 맞지. 서울 토허제가 항상 옳다는 말도 아니고 수도권 신도시가 틀렸다는 말도 아니네. 다만 이것만은 분명하네. 토허제는 희소성의 신호고 희소성은 시간이 증명한다네. 내 말이 마음에 남았다면 오늘은 그걸로 충분하네.